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욕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쉬운 사주학 이야기 14번째 시간, 사주 오행 중 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살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사주의 격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사주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행의 상생, 그리고 상극을 정확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보는지에 따라서 사주를 정확하게 풀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사주 오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주 오행 중 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주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주에서 물은 지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임기응변을 말합니다. 임기응변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의 유연성을 의미하는데요.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주에서 물은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물이 많으면은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토론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말싸움에서 지질 않죠. 그리고 사주에서 물은 건강적으로 오장육부 중에 신장, 콩팥을 의미하죠. 신장이 강하면 생식기가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건강이 좋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력이 좋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주 보시면은 임신년, 계묘월, 계묘일, 계시생입니다. 일간이 계수죠. 계묘일주죠. 일주가 계묘일주고요. 항상 사주를 보실 때는 강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연지에 있는 신금부터 임수, 그 다음에 계수 이렇게 해서 물기운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시지, 해수가 특히 물기운을 강하게 해줬네요. 사주가 아주 강하죠. 사주가 강하고 일지의 묘목, 월지의 묘목은 이 물을 잘 받아주기보다는 물에 너무 젖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큰 어떤 물이 많은 강에 작은 나무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주가 아주 강하죠. 특징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 천간 자체가 전부 다 물기운이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은 지혜를 의미하죠. 그리고 말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간 전체가 모두 물기운으로 임기응변이 좋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말싸움과 토론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말을 잘하고 말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행동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기운이 강해지는 데 있어서 이 시지, 해수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시지, 해수를 보면은 겁재죠. 겁재고 제왕지입니다. 제왕지는 사주에 힘을 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 해수는 역마살입니다. 제왕지는 사주에 힘을 주면서 주체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이 사주의 물기운이 강한 성격들을 더 강하게 나타내 줍니다. 사주의 물기운이 강한 어떤 성향들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성격은 약한 성격이 아닐 겁니다. 물기운이 강한 성격을 가졌을 거고요. 말 잘하고 그리고 임기응변이 좋은데 이 시지해수가 그러한 캐릭터를 더 살려준 것이죠. 주체성이 강할 것이고요. 말도 잘하면서 이 해수가 역마살이니까 말이 상당히 빠르다. 따발총처럼 말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해수가 역마살이므로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지의 신금을 보시죠. 연지의 신금도 이 물기운을 상당히 강하게 해줬죠. 인성으로 상당히 강하게 해줬는데요. 이 신금의 특성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신금은 정인입니다. 인성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요. 편인은 기술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요. 정인은 교과 학문적인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신금으로 인해서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함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연지의 신금이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신금도 이 해수와 더불어서 역마살입니다. 역마살은 외국을 의미하죠. 말을 하긴 하는데 외국어로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금도 역마살을 의미하는데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 묘목, 월지의 묘목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부궁 월주, 배우자궁 일주, 이 월주가 부부궁이고요. 일주가 배우자궁이라고 하죠. 그런데 도화살, 지지 묘목이 있습니다. 이 묘목도 도화살인데 일간에 있는 개수, 그 다음에 월간에 있는 개수도 음기운이죠. 그럼 도화기운이 상당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도화살은 이성, 그리고 성적 어떤 매력을 의미하죠. 근데 부부궁과 배우자궁에 도화살이 있습니다. 이 청간도 도화기운이죠. 지지가 도화기운인데 이 청간도 음기운이면서 도화기운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운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주의 물기운이 강합니다. 물기운은 신장을 의미하고요. 신장이 강하면은 생식기가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생식기가 건강하면은 성적으로 건강하고요. 정력이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주는 새끼가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운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묘목이 또 식상을 의미하죠. 이 묘목 식상이 물기운에 완전히 떠내려갔습니다. 물을 잘 받은 수생목이라고 하죠. 수생목보다는 거의 수국, 목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묘목은 나무로서 질이 좋지가 않은 것이죠. 가뜩이나 불기운이 약하죠. 이 사주는 불기운, 이 햇빛을 의미하는데요. 이 나무가 물을 적당하게 머금고 햇빛을 받아야만 잘 클 수가 있는데 물만 많이 먹어서 이 묘목은 거의 썩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묘목 식상의 질이 좋지 않죠. 이 묘목 식상이 수다부목됐고요. 식상은 의식주, 그리고 더 나아가 사업운도 의미하는데요. 이런 의식주 사업운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사업운, 그 다음에 재물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전문가가 되는 게 좋겠죠. 가뜩이나 말을 잘하고, 그리고 이 신금, 정인, 신금에 학문운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 외국어 능력도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해서 말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게 좋겠죠. 큰 사업이나 재테크는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큰 재물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능력으로 공부를 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묘목이 도화살인데 이성운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성을 적당하게 결혼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이성을 가까이 하고, 결혼해서도 이성을 가까이 한다면, 다른 이성들을 가까이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게 되는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사주 오행 중 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질문사항 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끝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